아, 이거 20년 전이었으면 이거 만사마님 옆에서 뚜릅뚜릅뚜릅뚜릅뚜릅뚜릅뚜라라라 하고 있을 놈이 말이야, 이거. 갑자기 첫 화면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가 참 이것 좀 그런데 싶은 내용이, 제가 일을 하다가 영상으로 들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제 생각을 구독자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기사가 전 예전에 나왔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봤습니다. 배우 류준열이라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응답하라 그 시리즈에도 나왔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꼬마 빌딩을 지은 뒤 매각해서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이다. 소유한, 설립을 했겠죠. 그 법인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고, 2-3년 전인 것 같아요. 150억 원에 매각을 했다. 2019년 12월 달에 역삼동 소재의 토지 및 단층, 그러니까 1층이나 2층 작은 여기 건물을 58억에 인수를 했다. 등기부를 떼보니까 실제 대출은 53억, 즉 53억으로 본인 돈 한 5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법인 회사에서 단층 건물 옛날에 오래된 것을 허물고 여기에 7층,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빌딩을 새롭게 지었다. 이 과정에서 신축 자금을 명목으로 17억을, 그러니까 건축 자금으로 또 17억을 추가로 더 대출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완공, 150억 원에 매각을 했다. 실제 자기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세전 60억, 세후 40억 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낮은 이렇게 건물이었는데 그 토지를 다 허물고 이렇게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 이렇게 만들었겠죠. 만들고 위에는 7층 이런 건물의 꼬마 빌딩을 쭉 만들었다. 10억 차익. 근데 대출을 90% 정도 받았다. 연예인 관련된 이런 은행에서 조금만 혜택을 준 거겠죠. 그런데 이분의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유준열은 실제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까? 답은 노우다. 자신은 재테크보다 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싶다. 가끔 연예인들의 재테크 성공 사례가 쏟아져 나오기도 한다. 그렇지만 나는 건물주가 되긴 어렵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돈을 벌고 수익이 나고 많이 날수록 내가 그쪽 일을 해야 한다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관리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재테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재테크보다 연기하면서 관객을 만나는 게 더 관심이 많다. 돈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연기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 넌 그 아가리를 그냥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경계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좋다. 하지만 데뷔 전부터 그런 부분을 경계하기도 했고, 데뷔 초 팬들이 사인을 부탁할 때 성공하세요, 대박나세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면 그런 문구 대신에 행복하세요라는 문구를 써드리기도 했다. 삶 자체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슬슬 여러분들 촉이 약간 센 촉이 나옵니다. 이 새끼 진짜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그냥. 이어 초등학생 꿈 1위가 건물주라고 하더라.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내가 어릴 때에도 꿈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의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되고 싶다는 의식이 강했다. 그 표현이 조금 세져서 건물주가 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아이들에게는 상처인 것 같다. 어른이 된 입장에서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덧붙였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 초등학교 애들이 건물주가 꿈이라는 것에 어른들이 상처를 줬다는데 저는 상처를 준 기억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상처를 줬다는 얘기인지. 제가 요 기사, 이분의 투자 관련된 방금 사례, 두 번째 이분이 또 비슷하게 시기했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두 개를 같이 가져와서 영상을 보고 또 이 기사를 보고 정리된 이분의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선민사상, 우월주의, 약간 이런 것이 표면에 이분이 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이분이 영화나 TV 출연도 하고 광고도 많이 했겠죠. 나 좀 깨어있다. 난 다르다. 난 공인이야. 이분 주장에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 줄인다거나 아예 하지 말자라는 이런 쪽의 운동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데 또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SNS를 많이 하니까 이분이 예전에 올려놨던 그런 사진에 보니까 폰 케이스 중에서 뒤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뒤에 케이스 있죠, 뒤에. 그것을 이 사람이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해서 수십 수백 장을 모아놨던 그런 사진을 본인이 찍었던 거 올려놨더라. 야, 이거는 플라스틱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은 내가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저렇게 돈이나 권력이나 요즘에 또 연애, 이분이 연애 때문에 시끄럽죠.
이걸 다 잡으면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되는 게 이건 뭐 기정사실인 건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즉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월주의가 조금 기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겠는가. 난 되고 넌 안 돼. 난 연예인이니까, 난 공인이니까, 그럼 너는 일반적인 국민이고 일반적인 시민이니까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평가된 우리가 구축 건물을 사서, 이분 말대로 저희가 이제 투자나 재테크, 뭐 저도 건물 운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구축 건물이나 토지를 싸게 사서 이분이 디벨롭 했다는 얘기죠. 본인이 이런 뭐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법인의 대표도 이분의 어머니라고 제가 봤습니다. 본인이 100% 이렇게 자본금을 들어가지고 그런 땅을 산 거죠. 왜냐면 그 구축에 있는 위에 이제 단층 건물 자체는 거의 이제 뭐 자산적 가치는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다 부수고 신축으로 새로 지어서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건물을 단기간에 매도하면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도 40억에 이분이 차익을 거뒀다라고,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은 논란이 되고, 연예인들이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90% 대출을 해주냐, 저게 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출 90%? 연예인 대출, 그것 또한 이분이 스스로 일궈낸 어느 정도 경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서 어느 정도 실력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대중적인 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캐스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 다 보고 나서 은행에서 이 정도 90% 대출해줘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서도 아무나 다 대출을 90% 막 몇십억씩 해주진 않으니 말입니다. 단 그놈의 그 입 있죠. 입이 방정이다. 인터뷰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난 돈에 관심 없어, 나 욕심 없어, 꿈이 건물주라고 초등학생들, 와 정말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정말 사과하고 싶고 미안하다. 근데 정말인가? 정말 관심 없는 건가? 근데 건물주가 돼버렸네. 저렇게 살면 좋을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인생, 정말 피곤하지 않나? 어딜 가서도 눈치 봐야 하고, 저 투자도 방금 이 뉴스에서 나왔지만 본인이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지 못했겠죠. 몰래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아니면 이 인터뷰한 걸 까먹어버렸나? 자, 제가 유튜브를 5년 정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 만나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나 또 애도 키워보고 하면서 이런 인생관이나 방향성이나 어느 정도 바뀌면서 수정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 절대로 바꾸지 않은 것,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거짓 인생은 여기서 살지 말자, 무슨 소리냐, 절대로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나는 절약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실물 자산으로 계속 교환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애초에 내가 자본금이 많이 없고 자산이 많이 없을 때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 규모를 키우고, 나중에 내가 은퇴가 가까울수록 수익형, 즉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자산으로 옮겨가야 된다. 꾸준히 하고 또 하고, 이걸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해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전 길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이런 제 말과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인드, 계속 생각이 같은 거죠. 행동이나 말이나 마인드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과 생각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 건물주, 저 투기꾼, 적폐 세력, 다주택자 등등 욕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남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삶에 따라서 하는, 내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실제로 하지만 행동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이렇게 나는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눈치 막 봐가면서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인생이 우리가 더 의미있고 값진 게 아닐까요? 투자자를 악으로, 투자자 임대인들,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간주했던 정치인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분들 있죠. 그분들. 하지만 이 부분들 대부분을 이렇게 막 고위 이런 공직자들 재산 공개할 때 다 강남 요지에, 아파트에 엄청난 자산을, 토지에, 건물에, 이거야말로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방금 이분의 사례가 뭐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상 최초에 제가 이렇게 좀 만사마님을 따라하면서 만사마가 누구냐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제 나이 또래 정도 돼야지만 예전에 우차사 그런 만사마 그런 님을 보셨을 건데, 외모 비하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하는 내내 제가 막 이렇게 막 각 잡고 진지하고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머로 좀 넘겨주시고, 저 또한 제가 어딜 가서 내세울 만한 외모가 아니기에, 근데
여러분들 정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너그러이 이해를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결론은 겉과 속이 웬만해서는 같은, 그리고 말과 행동이 비슷한, 특히 돈이나 투자나 재테크 이쪽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거짓 인생 살지 말고 찐 인생, 갓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 같고, 절대로 우리는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한 사람, 개인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내로남불 인생,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합시다. 돈을 벌고 자산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재테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돈을 또 그 돈을 좋아해야지만 그 돈이 나에게도 같이 온다. 항상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생산성 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도 그렇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만사마님도 화이팅!